안녕하세요. 투겐스탁의 김은수입니다. 자, 우리 투겐스탁에서는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이 증권 전문가분들과 함께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와 스마트한 투자 아이디어를 이 재미있는 코너들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한 주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금요일 이 투자의 참견이라는 코너를 진행합니다. 이 투자의 참견에서는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요. 거기에 각각의 문제점, 그리고 투자 전략, 그리고 법적인 문제까지도 다뤄보고 있습니다. 자, 투겐스탁은 다양한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02-2654-9188, 02-2654-9188로 전화 주시면요, 이 실시간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투자의 참견에서는요, 우리 사연자분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기 때문에 전화 주시면요, 다음 주 월요일 실시간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이 투자 상담,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자, 투겐스탁 투자의 참견의 사연에 채택되신 분들은요, 저희가 다 5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통 메신저,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같이 참여하셔서 좋은 의견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이슈 준비했습니다. 빠르게 투자의 참견 시작해 볼게요. 자, 투자의 참견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드려야겠죠. 강성신 변호사님과 김보현 스타님 모셨습니다.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우리 강성신 변호사님, 자, 시작부터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편하지는 않지만 최근 이 연예인 구하라 씨 사망 소식이 들려오면서 좀 이번 주 시작이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직접적인 연관 관계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지만요. 일단은 유명인들에 대한 이 악성 댓글, 이 비난 댓글이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이 악성 댓글에 대한 법적 기준, 뭐 처벌 기준이 좀 있을까요? 인사 말씀과 함께 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사실 그 저번에 네. 그 연예인 고 설리 씨의 네. 사건 이후로 또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참 마음도 많이 아프고 어떻게 하면은 이 명백한 범죄를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이 되게 많이 되는데요. 일단은 어떠한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사이버 명예훼손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성립되기 위한 요건은 첫 번째 피해자를 특정하여서, 두 번째 비방의 의도를 가지고, 즉 어떤 상대방의 사회적 이미지나 평가를 해칠 정도의 어떤 비방의 의도, 그리고 세 번째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이거를 사이버상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명예훼손을 하게 되면은 동죄가 이제 성립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거는 형법상,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죄 들어보셨을 건데 이거보다 가중 처벌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이버상에서는 조금 더 퍼지기가 쉽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중 처벌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반드시 이게 허위 사실이 아니라 사실인 거예요. 정말 진실인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물론 처벌의 수위는 다르지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만약에 악플러가 악성 댓글을 달았을 때 나는 진실을 얘기한 것인데 뭐가 문제냐라고 해도 이게 비단 진실인 경우에도 사이버상의 모욕죄가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일반 형법상의 모욕죄 성립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모욕죄는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욕설이라든지 아니면 비하 발언으로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가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냐면 계속 이런 사회적 이슈들이 발발하니까 너무 처벌 기준이 낮은 거 아니냐. 왜냐면 예를 들면은 예전에 이런 문제가 한번 불거졌었어요. 뭐 고 최진실 씨 같은 경우로 인해서. 근데 헌법재판소에는 익명성을 완전히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라고 해서 이제 익명성까지는 인정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익명성을 인정하니까 익명성을 빌미로 해서 이런 악성 댓글들이 너무 횡행하고 누군가가 하늘로 떠나는 그러한 참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욕죄의 처벌 기준을 대폭 상향시키자라는 그런 국회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정 최고형을요 5배
이상 올리고 벌금 상한액도 무려 25배 높게끔 네. 이제 하게 하는 그 국회의 개정안 움직임이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처벌 기준이 좀 높아져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우선 우리 김본스타님, 예. 이번 주 썰톡 시간에 이제 홍콩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좀 압승을 하면서 홍콩시가 조금 더 완화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좀 실제로 지금 홍콩 경찰이 갑자기 순한 양처럼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단 말이죠. 지난주에 집회와 시위에 관련된 법규 그리고 이 홍콩 항생 지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앞으로 이 홍콩 시위와 이 홍콩 인권법에 따른 투자 전략 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뭐 네. 법규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뭐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셨고, 네. 예, 일단 홍콩시 전망은 제가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 범민주 진영이 압승을 하면서 아마 시위는 끝날 거다 얘기를 드렸던 이유는 뭐 어떤 거냐면 이미 그 민의 정당 전당에서 이미 민주적으로 이미 투표로 이겼기 때문에 네. 행정장관 내년 선거까지도 구의원 선거 인단이 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제 시위를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홍콩 시위가 끝날 거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이 방한할 가능성이 있고 그럼 중국 관련주가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네. 드렸잖아요. 그래서 범민주 진영이 앞서로 이제 광장 시위가 아닌 정치적 해결책으로 모색할 걸로 보여지고요. 범민주 진영이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도 강경대응을 안 하는 겁니다. 아. 지금 경찰이 네. 정말 순한 양이 됐어요. 홍콩 경찰이 갑자기 순한 양이 됐는데 홍콩 인권법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제 중요한 건 홍콩 인권법 미국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홍콩 인권법이 어떻게 될 거냐가 제일 중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수요일 날 녹화를 하고 금요일 날 이게 방송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서명할 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시안을 우리가 좀 얘기 드리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만약에 네.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홍콩 인권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왜 행사할 가능성이 있냐? 미중 무역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홍콩 인권법을 서명해 버리면 미중 무역협상 해놓은 게 완전히 어그러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이게 다시 그럼 법안이 폐기되냐? 그게 아니라 그 법안이 다시 미국 의회로 갑니다. 아, 네. 의회로 가서 다시 투표해요. 그래서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 서명 필요 없이 그냥 법안이 바로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을 안 하고 이거를 공을 의회로 넘길 가능성이 있어요. 나는 중국하고 네네. 친하게 되고 싶은데 의회에서 이렇게 한 거다. 나는 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12월 1일까지 결정을 해야 돼요. 12월 1일이요. 다음 네. 주죠. 다음 주까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미국 시간으로 12월 1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이 되면 법률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 의회로 뭔가 이제 공을 넘기는 거죠. 나는 결정을 안 하고 네. 나는 중국이랑 잘 지내고 싶었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난리였다. 그렇게 이제 갈 경우 미중 무역 협상을 중국이 홍콩 인권법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그걸 파기할 명분이 떨어져요 또. 아, 네네. 미국의 협상 상대방은 중국의 협상 상대방은 어디입니까? 미국 행정부예요. 의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미국 행정부랑 협상 상대방인데 미국 행정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으면 뭐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의회가 다시 또 표결해서 3분의 2 찬성해버리면 이게 통과가 돼버리니까 결국은 중국도 애매한 상황인 거죠. 이게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중 무역협상 스몰딜이 홍콩 인권법 때문에 파기될 명분은 없지 않나. 아, 그럼 결렬 가능성보다 합의 가능성이 좀 더 큰 높다. 거죠. 그래서 아, 저는 네네. 이렇게까지 좀 이어서 알겠습니다. 보시면은 네. 시장 그림이 좀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초에 지수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렸는데 네. 뭐 우리나라 증시는 안 오르고 있죠 지금. 맞습니다. 미국 네. 증시는 신고가인데 연이 우리나라 증시만 약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약간의 현재 특수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어제 이제 미국 네. 어제 이제 MSCI 리밸런싱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 매도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우리나라 특수성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나중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